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중식 시장이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도. 네, 엄청 힘들었죠. 삼성만 올라가고, 그냥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좀 코스닥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막 장중에는 3%대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고, 대형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조금 쓰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괜찮을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1일 1종목 이라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해드릴 종목은 뭐냐면요,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네, 셀트리온 제약. 자,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점 찍고 상승 전환으로 마감을 했죠. 사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기업들은 주가가 잘 버텼어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6% 상승 마감을 했죠.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고점 거의 뭐 돌파하기 직전이네요.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같이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제약바이오들이 밀리는 과정 속에서 왜 자기네들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장이 시작하기 전에요. 자, 보면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허가에 임박했다. 식약처 심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나온 뉴스고요. 장전에 나온 뉴스는 이거예요. 네,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자료 심사 실태조사 돌입. 네. 요 두 가지 뉴스가 오늘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전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일단 긴급 사용 허가 신청만 해놓고 일단은 지금 그 레키로나주 임상 이상 결과는 발표를 아직은 안 했어요. 임상 이상 결과는 아직은 발표를 안 했는데 이 임상 이상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죠. 그 소식으로 장 시작할 때부터 조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뭐 장이 밀리니까 좀 주가도 밀렸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갔는데 일정주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은 일단 일정주예요. 이번 주 안에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임상 이상 결과 안에는 이 통계적 유의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것을 사용했더니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로 결과가 좋았고 분명히 이 뉴스로도 그 지금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 이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능인지 이런 비교하는 내용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고점에 와 있긴 하지만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너무 높고, 네, 너무 높고, 시가총액도 너무 커요. 이 셀트리온이 지금은 50조, 네, 50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26조.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7조 9천억.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아마 이번 주 중에 보면은 이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오는 시기가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가 뜨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잡으려고 하면 또 갭으로 뜰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또 가격대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지고 해가지고 좀 위험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좀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아쉽지만 보태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셀트리온 이후에 나올 치료제 중에 좀 가장 빠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를 좀 찾아봤고요. 그 결과는 종근당입니다. 이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경보제약, 그리고 BC월드제약. 이 네 종목들이 나파벨탄이라는 치료제로 엮여 있어요.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임상을 진행 중인데 임상 2상은 끝났습니다. 이 종근당이 이때 한번 최고점을 형성을 했죠. 이 최고점 형성했을 당시가 임상 2상 결과가 끝나고 2상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가 아니라 임상 2상의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예요. 러시아 정부에서 결과가 괜찮으니까 임상 계속해서 진행해봐라 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12월 중에 지금 2상 다 끝났고요. 아마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려나?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식약처 허가 기대감 부각. 11월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 중인 나파벨탄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시기고요. 11월 여기인데 여기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러시아의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나파벨탄의 임상 2상대의 시험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중간 평가한 결과 임상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종근당은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 결과에 대한 심사와 허가 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1월 중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건부 허가 신청,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난다는 게 아니고 1월 중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목표로 잡아놓고 지금 이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허가 신청이 목표라면은 제일 먼저 뭘 먼저 할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은 정부에서 너무 많이 밀어줬다.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청을 하고 이제 임상 이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밀어줬다라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대로 된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셀트리온 다음으로 가장 빠른 임상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파벨탄이 러시아에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호주, 인도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 7개국 이상에서 지금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뭐 치료제로 쓰인다? 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패스트 트랙으로 치료제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 신청 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임상을 진행을 해야 돼요. 혹은 우리나라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라의 식품의약처 같은 곳에 가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빠를 가능성이 높다. 이 나파벨탄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근당 외에 경부제약하고 BC월드 제약을 보여드렸어요. 자, 경보제약은 뭐고 BC월드 제약은 뭘까요? 나파벨탄, 종근당이 나파벨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럼 경보제약은 뭐야? 자, 경보제약은요. 종근당의 자회사입니다. 경보제약은 종근당의 자회사인데 이 경보제약이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 작년 3월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가 폭락이 나온 이후에 올라가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 나파모스타트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 경보제약은 이 나파모스타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근당에서 개발하고 있는 나파벨탄 주 성분을 대주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파벨탄이 조금 시중에서 주목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주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BC월드 제약은 뭐냐?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흐름이 뭐냐? 종근당하고 이 나파벨탄의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근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파벨탄의 생산 및 납품을 BC월드 제약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급등이 나왔고 이 나파벨탄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이 BC월드 제약은 아무래도 이 종근당 임상 2상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 나파벨탄의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근당 관련주, 나파벨탄 관련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예, 크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가 흐름을 보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자,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예, 이 세네 차례의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이런 흐름에서 요 가격대, 27,000원 정도를 아직까지 못 뚫고 있단 말이에요. 27,000원 정도를 못 뚫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임상 2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면 27,000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저는 조금 이 흐름들 속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주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봅니다.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주체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7,500원을 돌파를 하면 3만원까지도 쉽게 쉽게 돌파해서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주식 스타일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서 다음 차례의 파동을 먹는 방법이 사실상 이 단타, 정석 단타예요. 정석 단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타도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뭔가 이슈가 먼저 터지기 전에 들어가서 선매집 해놓고 기다리는 투자도 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급등나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종근당 관련주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 한번, 이번 주는 한번 셀트리온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고점을 뚫어내는지 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